휴일 전통에 관한 한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아늑한 11월 휴일에 측면 조화석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중단과 사고가 있었지만 이 쇼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거의 매년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관한 5가지 역사적 사실을 돌아봅시다. 그것은 원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였습니다. 원래의 가게는 14번가, 근처 6번가의 남쪽 약 20블록에 있었습니다. 메이시스는 1902년부터 브로드웨이와 34번가에 있는 현재의 주력 위치에 있어 왔습니다. 계속되는 확장으로 인해 메이시스가 말하는 세계 최대 가게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100만 평방피트 이상의 소매 공간이 있는 도시 전체 블록입니다. 축하 행사를 위해 직원들은 1924년에 플로트, 밴드, 동물원의 동물들과 만명의 구경꾼들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조직했습니다. 메이시스의 역사 페이지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145번가에서 시작했습니다. 퍼레이드는 산타클로스와 가게의 크리스마스 창문 공개로 끝이 났습니다. 3년 후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메이시스가 그 관행을 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가장 오래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짐벨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지금은 UABC 던킨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19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퍼레이드는 라디오에서 처음 방송되었습니다. 1932년에 퍼레이드의 첫 방송이 열렸을 때 시각적 상상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라디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퍼레이드는 1946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방송되었고 그 다음 해에 MBC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퍼레이드에 관한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퍼레이드의 10년 동안의 사진들이 있으니 다유럽 최대 경제국인 유럽의 생산은 3분기에 약간 감소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제 2분기 연속 생산 감소로 정의되는 기술적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양안의 관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 부양 탭을 켰지만 미국은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채 상환 유예를 포함한 이러한 관대한 정부 지원은 미국인들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소비 패턴의 변화와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속의 재금융 붐과 결합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은행인의 글로벌 거시 경제 연구 책임자인 카스턴 비아르제트이에스키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저축은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주요 동인인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2년 동안 돼지 저금통을 과도하게 두드렸고 다른 나라의 저축 계좌는 상대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MCFE는 이는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때 취약한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완전한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보유자들과 기업 대출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덜 자주 재융자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통화 정책이 경제에 공급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MCFE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과 경쟁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국은 3년간의 코로나19 규제에서 벗어난 다음 해에 견조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비 지출의 약세, 부동산의 지속적인 침체, 중국의 제조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의 약화 속에서 4-6월 분기의 회복세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줄리언 에번즈 프리처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여름 동안 완전히 멈춰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는 화요일 기자들과 투자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가계의 실미가 개선되고 소매 판매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어느 정도 탄력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출의 새로운 가속화도 약간의 부양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막대한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침체와 지금까지 회복력이 있었다고 말한 수출의 약화 가능성이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레반스 프리처드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내년 말까지 경제가 다시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2위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의 또 다른 징후로 무디스는 화요일 중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주시하면서 정부 부채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신용평가사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4%로 둔화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비해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IMF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와 내년에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자 이웃 국가에 떠오르는 도전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미국 경제의 뜨거운 성과가 예상을 무색하게 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경제는 이번 분기와 내년까지 완만한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닝스타의 콜드웰은 미국에서 선호하는 연간 성장률을 2분기와 3분기 동안 1% 미만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낮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경기 침체가 아닌 부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제 기준 사례는 아닙니다. 한편 시티그룹의 제임 프레이저와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을 포함한 몇몇 주요 은행 CEO들은 미국 경제가 곧 더 확실한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 밝아 보이고 향후 몇 년 동안 유럽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저감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인 미국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누적 벤처 캐피탈 투자액은 거의 4,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AI 투자액의 2배 이상이며 유럽연합이나 영국에 대한 투자액의 거의 10배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유럽 경제학자인 앤드류 캐닝햄은 혁신적인 기술 기업의 집중과 새로운 기술의 빠른 흡수는 미국이 특히 유럽과 영국에게 강력한 생산성 증가를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닝햄에 따르면 미국이 AI 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